짜릿해요. 뭐가 문제예요? 항소심 재판부가 아직 결정 안 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10명 중에 공범 10명 중에 예를 들었고 조폭이 와르르 들어왔어 10명이. 네. 예? 그 중에 1명만 무죄고 나머지 9명은 징역 20년 살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 김기춘도 유죄. 예. 직권남용 김기춘도 유죄고 그 밑에 정무수석도 유죄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7명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6명은 다 유죄인데 조윤선만 무죄라는 전부 무죄 나왔거든요. 예. 그렇죠. 밑에 신동철 비서관도 예. 유죄. 예. 예. 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조윤선만 딱 핀셋으로 딱 뽑아서 조윤선만 봐주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이 제1차관 정관주였었나요? 예? 제1차관이 누구였었어요? 제1차관이요? 예. 제1차관. 그렇죠. 정무비서관이 이제 신동철이고요. 예, 신동철. 정관주가 제1차관. 문체부 제1차관이 예, 나중에 거기도 승진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그 바로 조윤선의 지시를 받은 사람 그 밑에 사람들도 다 유죄야. 네. 그래서 조윤선만 무죄. 이게 도대체 무슨 법리로 어떤 근거로 가능하냐? 이 판사는 어떤 법률을 폈어요?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블랙리스트를 명단을 작성한 거는 조윤선의 전 민정수석, 그 정무수석이죠. 박준우. 예. 박준우 때 만들어진 거다. 네. 실제로 그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박준우 때 만들어졌는데. 그럼 박준우 처벌해야지. 여긴 기소도 안 했어. 박준우 이제 이 특검에서는 박준우가 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은 조윤선이기 때문에 예. 조윤선이가 구체적인 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 것은 그때 당시에 조윤선의 그 정무수석 할 때 정무비서관이 신동철이가 있단 말이에요. 신동철이가 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박준우가 인수인계할 때 다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조윤선에게 지금 그 정무수석실이 뭘 하는 데인지 예. 몇 가지를 이야기했거든. 세월호. 예. 그 다음에 4대학 척결, 블랙리스트 TF 운영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짜증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짜증낸 게 아니라 밝은 모습 있다가 어두워졌다는 거죠. 예. 얼굴이 그런 것까지 해요? 이런 일을 다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박준호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다 챙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는 인수인계가 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단 작성 아니더라도 행동 실행 집행 책임자 아니에요. 그 지금까지 이런 과정에서 명단이 작성됐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굉장히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고 앞으로도 이 일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정무비서관이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건 보조금 좌파 배제하고 우파 또 그 지원하는 것은 비서실장과 대통령이 관심사항이고 이게 어떤 역시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조치 내역, 그다음에 관리 방안 보고서 이런 것들 비서실장하고 대통령까지 다 보고된 사항이다.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는 보고는 했는데 디테일하게 보고를 안 하고 대충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 이른바 이 미필적인 고의도 없다고 본 거예요. 좀 맹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허수아비로 봤나요? 허수아비로 본 거죠. 네. 노희찬 의원 표현 따르면 투명인간. 투명인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 봤던 거죠. 이게 우리가 그렇거든요. 범죄를 처음부터 모의를 해야 공범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순차적으로 했다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내가 그 일을 계속 했어요. 거기에 일정한 역할을 했어요. 이것은 법률 용어로 승계적 공동정범이라고 그러거든요. 승계적 공동정범. 예. 그때부터 그 앞에까지는 책임을 안 지는데 근데 조윤선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가 이미 다 작성돼 있다면 작성하는 데까지의 책임은 없지만은 그 이후에 그 부분을 실행에 옮긴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예요. 정무수석실에서
주요 업무로 하는 거고 그거를 전임자한테 승계를 받았고 후임 그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그분 보고를 다 받았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왜 지금 이 재판부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했느냐? 예. 그 부분은 신동철이 이제 신동철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 법정에서. 어떻게 내가 비서관인데, 내가 아는데 정무수석이 모를 수 있느냐. 이렇게 똑떨어지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좀 부연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원 배제 시스템,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좌파 지원 배제 시스템은 이미 들어왔을 때 조윤선이가 정무수석 들어왔을 때는 가동이 되고 있었다. 시스템적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윗선에서 지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진행되는 것들이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었다. 제가 한 차례 보고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이거 그만했으면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야 그 이후에 더 진척이 안 됐을 텐데 저도 그 후회를 하고 있다. 앞부분의 내용 즉 이야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데 정무수석이 뭐를 모르고 있겠냐? 이 부분은 믿어서 배제하고. 배제해버리고 내가 후회한다. 그렇게 못한 거 후회한다는 것만 딱 해서 예. 디테일하게 보고를 하지 않아서 조윤선은 모르고 있었다. 예. 이렇게 판단해버린 거예요. 아. 특검보에서 예. 이게 판결에 대한 한 줄 평이 나는 멋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판결 내용대로라면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실장과 정관주 비서관이 조윤선 몰래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 한마디가 이 판결에 딱 한 줄 예. 평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소하잖아요. 항소심에서의 결과 예측. 보통 항소심에서 네. 1심 판결이 이렇게 유무죄가 뒤집히는 경우는 몇 프로쯤 돼요? 그거를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예. 일단 판결문을 쭉 봐요. 예. 그 다음에 항소 이수를 쭉 보고 이제 고등법원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을 고등부장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딱 알아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경험칙과 논리칙이 말이 안 된다는 건 금방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정의신문을 별도로 하고 다른 심리를 할 필요 없이 이 부분은 그냥 다 똑같이 유죄예요. 똑같이 유죄. 예. 그러니까 2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고 무죄가 유죄로 바뀌는 비율이 몇 프로냐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논리의 정합성이 하나도 없다. 예. 그리고 전체가 다 유죄인데 혼자만 무죄가 나올 수가 있겠냐? 그렇게 없죠. 그런데 그럼 또 안타까워요. 예. 이게 원래 1심 나왔다가 다시 징역사 하려면 힘들어요.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적응 기간이 또. 그러면 나와서 이제 한 3, 4개월 있다가 이 정도면 2, 3개월 있다가 이제 항소심 결론이 나잖아요. 다시 들어가면요. 정말 이거 큰 사고 날지 몰라. 그리고 다시 들어갈 때는 지금 1년 6월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미 3, 4개월 살고 있었잖아, 그 사람들은. 3, 4. 그렇죠. 이미 이제 출석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이제 뭐냐면 지금 이제 네. 6개월쯤 살았죠? 예. 그렇죠. 6개월쯤 살았단 말이에요. 같이 산 사람들도 6개월 살았어. 그분들은 지금 유죄 계속 확정된 사람들은 앞으로 이제 4개월 더 걸리면 10개월 살아. 그러면 이제 한 6개월 남는 거지. 6개월 남는 건데 다시 들어가서 1년을 또 살아야 돼. 징역 살아봤잖아요. 안 살아봤어요? 예. 내가 SK 최태원 최재원 그 비자금 관리하던 사람 1심에서 살다가 돈이 많으니까 거기도 재벌 그 사위거든요. 보석으로 나왔어요. 네. 내가 서울구치소에서도 만났잖아요. 우리 또 나하고도 우리 집사람하고 부인하고 친하고 그랬고 부인이 LG 손녀야. 부인이. 그 이제 우리 집사람 공사하고 그러면서 친해졌는데 거기서도 나 만났고 인사를 하더라고. 김모식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보석으로 나왔어? 네. 나왔는데 1심이 재판 진행되는 와중에 근데 1심이 내가 그 12월에 석방이 됐잖아요. 3월에 그 사람이 1심 확정 판결이 난 거야. 징역 4년인가 5년. 이게 그래갖고 그때 들어가는데 전화라고
부인이 막 울어요. 저러다 돌아버릴 것 같아, 남편이. 안 들어간다고. 짜릿해요. 뭐가 문제예요? 항소심 재판부가 아직 결정 안 됐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는 10명 중에, 공범 10명 중에 예를 들었고, 조폭이 와르르 들어갔어, 10명이. 네. 예? 그 중에 한 명만 무죄고 나머지 9명은 징역 20년 살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자, 김기춘도 유죄. 예. 직권남용 김기춘도 유죄고 그 밑에 정무수석도 유죄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7명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6명은 다 유죄인데 조윤선만 무죄라는 전부 무죄 나왔거든요. 예. 그렇죠. 밑에 신동철 비서관도 예. 유죄. 예. 예. 다 그렇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 거냐? 그러니까 조윤선만 딱 핀셋으로 딱 뽑아서 조윤선만 봐주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국민들이 제1차관이 정관주였었나요? 예? 제1차관이 누구였었어요? 제1차관이요? 예. 제1차관. 그렇죠. 정무비서관이 이제 신동철이고요. 예, 신동철. 정관주가 제1차관. 문체부 제1차관 예, 나중에 거기도 승진된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그 바로 조윤선의 지시를 받은 사람 그 밑에 사람들도 다 유죄야. 네. 그래서 그렇죠. 조윤선만 무죄. 이게 도대체 무슨 법리로 어떤 근거로 가능하냐? 이 판사는 어떤 법률을 폈어요? 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 블랙리스트를 명단을 작성한 거는 조윤선의 전 민정수석, 정무수석이죠. 박준호. 후회한다는 것만 딱 해서 예. 디테일하게 보고를 하지 않아서 조윤선은 모르고 있었다. 예. 이렇게 판단해버린 거예요. 아. 특검이 바로 특검보에서 예. 이게 판결에 대한 한마디 한 줄 평이 나는 멋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 판결 내용대로라면 블랙리스트는 김기춘 실장과 정관주 비서관이 조윤선 몰래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 한마디가 이 판결에 탁 한 줄 예. 평이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소하잖아요. 항소심에서의 결과 예측. 보통 항소심에서 네. 1심 판결이 이렇게 유무죄가 뒤집히는 경우는 몇 프로쯤 돼요? 그거를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예. 일단 판결문을 쭉 봐요. 예. 그 다음에 항소 이수를 쭉 보고 이제 고등법원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을 고등부장 같은 경우 20년 이상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딱 알아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경험칙과 논리칙이 말이 안 된다는 거 금방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심리를 다른 정의신문을 별도로 하고 다른 심리를 할 필요 없이 이 부분은 그냥 다 똑같이 유죄예요. 똑같이 유죄. 네. 그러니까 2심에서 유죄가 무죄로 바뀌고 무죄가 유죄로 바뀌는 비율이 몇 프로냐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논리의 정합성이 하나도 없다. 네. 그리고 전체가 다 유죄인데 네. 혼자만 무죄가 나올 수가 있겠냐? 그렇게 없죠. 그런데 그럼 또 안타까워요. 네. 이게 해제하고 우파 또 그 지원하는 것은 비서실장과 대통령이 관심사항이고 이게 어떤 역시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조치 내역 그다음에 관리 방안 보고서 이런 것들 비서실장하고 대통령까지 다 보고된 사항이다. 이렇게까지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부는 이야기 보고는 했는데 디테일하게 보고를 안 하고 대충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예. 이른바 이 미필적인 고의도 없다고 본 거예요. 좀 맹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허수아비로 봤나요? 허수아비로 본 거죠. 네. 노희찬 의원 표현 따르면 투명인간. 투명인간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 봤던 거죠. 이게 우리가 그렇거든요. 범죄를 처음부터 모의를 해야 공범이 되는 것이 예. 아니고 사람이 순차적으로 했다가 이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내가 그 일을 계속 했어요. 거기에 예. 일정한 역할을 했어요. 이것은 이제 법률 용어로 승계적 공동정범이라고 그러거든요. 승계적 공동정범. 예. 그때부터 그 앞에까지는 책임을 안 지는데 예. 근데 조윤선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가 이미 다 작성돼 있다면 예.
작성하는 데까지의 책임은 없지만 그 이후에 그 부분을 실행에 옮긴 것은 자기 박준우. 예. 박준우 때 만들어진 거다. 네. 실제로 그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박준우 때 만들어졌는데 그럼 박준을 처벌해야지. 여긴 기소도 안 했어. 박준우 이제 이 특검에서는 박준우가 한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은 조윤선이기 때문에 예. 조윤선이가 구체적인 건 다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 것은 그때 당시에 조윤선의 그 정무수석 할 때 정무비서관이 신동철이가 있단 말이에요. 신동철이가 다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박준우가 인수인계할 때 다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조윤선에게 지금 그 정무수석실이 뭘 하는 데인지. 예. 몇 가지를 이야기했거든. 세월호. 예. 그 다음에 4대학 척결. 블랙리스트 TF 운영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짜증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짜증낸 게 아니라 밝은 모습 있다가 어두워졌다는 거죠. 예. 얼굴이 그런 것까지 해요? 이런 일을 다 하냐고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박준호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다 챙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는 인수인계가 다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단 작성 아니더라도 행동 실행 집행 책임자 아니에요. 그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명단이 작성됐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굉장히 역점 사업이기 때문에 잘 아시고 앞으로도 이 일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이제 정무비서관이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건 보조금 좌파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 정무수석실에서 주요 업무로 하는 거고 그거를 전임자한테 승계를 받았고 후임 그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그 보고를 다 받았던 거거든요. 예. 그런데 왜 지금 이 재판부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했느냐? 예. 그 부분은 신동철이 이제 신동철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했냐, 법정에서. 어떻게 내가 비서관인데, 내가 하는데 정무수석이 모를 수 있느냐.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좀 부연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원 배제 시스템,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좌파 지원 배제 시스템은 이미 들어왔을 때, 조윤선이가 정무수석 들어왔을 때는 가동이 되고 있었다. 시스템적으로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윗선에서 지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진행되는 것들이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었다. 제가 한 차례 보고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내가 이거 그만했으면 그만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야 됐는데 그래서야 그 이후에 더 진척이 안 됐을 텐데 저도 그 후회를 하고 있다. 앞부분의 내용 즉 이야기하면 내가 알고 있는데 정무수석이 모르고 있겠냐. 이 부분은 믿어서 배제하고. 배제해버리고 내가 후회한다. 그렇게 못